삶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일들은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여도 단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일을 저주하면서 사고로 단정 짓든지 아니면 행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쁜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 아래 진흙탕에 쓰러져 엎드려 있었던 날, 생전 처음으로 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와 아들 팩스는 조경 작업을 위해 바위를 구하러 갔습니다. 말리부에 있는 한 계곡으로 차를 몰고 지나가던 중 작업하기에 알맞아 보이는 바위가 골짜기 끝에 20cm 정도 솟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는 50kg이 훨씬 넘어 보였지만 빼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바위를 계속 밀고 당기다 길 위에 바로 떨어뜨릴 준비가 된 순간 그만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발이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계곡을 타고 골짜기 아래까지 미끄러졌지요. 바위의 평평한 부분이 머리 위에 정면으로 떨어져 부딪혔습니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왼손뼈 2개가 부러졌고 땅에 부딪힌 강한 충격으로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지요. 진흙탕에 엎어져 있었는데 숨을 쉴 수도 없었고 척추 전체를 누르던 압력 때문에 온몸이 마비되어 꼼짝도 할 수 없더군요. 진흙탕에 엎어져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해답을 알려주기 전에 내 지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답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을 테고 우주의 진리를 근거로 한 철학을 통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나는 10대에서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 도덕적인 규범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의 어머니 베아는 1900년에 뉴욕에 사는 가난한 독일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15살 때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까지 하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가족들의 강요에 못 이겨 자신을 성폭행했던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했고 그때부터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를 성폭행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싫었고 그 남자 또한 결혼하자마자 거칠고 억세게 변해버린 어머니를 싫어했습니다. 3년 후 두 사람은 이혼했지만 이미 어머니는 아주 비정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고 결국 범죄자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지요. 몇 년 지나지 않아 차량 절도범이 되었고 뉴욕시에는 그녀를 위해 일하는 사기꾼 일당도 있었습니다. 또 금주법이 시행되자 주류 밀매를 하여 근처 술집에 위스키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내가 태어났고 어머니는 나를 자기 방식대로, 다시 말해 그녀와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길렀습니다. 항상 자기를 베아라 부르게 했고 엄마나 어머니로는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3살 반이 되던 무렵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은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말라였지요. 그녀가 말하더군요. 멍청한 사람만이 진실을 말한단다.
진실을 말하면 너에게 곤란한 일만 생길 거야. 그녀의 좌우명은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는 일에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물건을 훔쳤고 그 덕분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4살이 되자 그녀는 나에게 가게에서 물건 훔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수법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며 특히 여자들은 더더욱 믿어서는 안 되고 권력을 존중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늘 떳떳하지 못한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는 꾸준히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책을 통해 인생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5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책을 통해서 정말로 사랑했던 놀라운 여인 베아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을 바꿀 준비를 했습니다. 베아와 함께 지내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에 1965년에 짐을 챙겨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기로 한 것이었지요. 처음으로 다짐한 것은 항상 진실만 말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절대 남을 속이지 않기로 다짐했지요. 그때까지 항상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고 도덕관념조차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조금 나아지더군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꼭 그 사람을 찾아가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을 저지르고 속였던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해 주려고 다시 뉴저지로 돌아왔습니다. 서른 3살쯤에 중국의 고전 역경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역경은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우주의 법칙도 담고 있습니다. 몇 년을 공부한 후 원인과 결과와 같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더 신중하게 했지요. 현재의 인성은 바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시위를 당기는 활과 같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우주의 법칙이 만물을 지배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더군요. 그 예로 우주가 끊임없이 존재하기 위해 우주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주가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존재하기 위해 적절한 때에 완벽하고 최상인 일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는 스스로 파멸하는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두세 건의 불완전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결국에는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일은 단 한 번만이라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지금까지 180억 년 동안 지속했으니 그 완벽한 구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주는 매 순간 완벽하게 존재했으니 불완전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는 완벽함에서 시작하여 완벽함으로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소멸하거나 파괴되지 않고 오직 변화만 있을 뿐이다. 이 법칙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주의 일부로 존재하는 한 우리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다른 모양, 다른 상태로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라도 언제나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으면서 끊임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예는 바로 우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도까지 얻었다면 그것은 믿기 어려운 대단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주의 구조가 끊임없이 존재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주가 항상 자신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일만 한다는 말도 가능합니다. 또한 우주에서 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요소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최대의 이로움을 준다. 일어난 일로 인해 상처받고 가진 것을 잃는다 해도 결국 그 일은 항상 우리에게 이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절대 자기 자신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바로 그 자기 자신의 일부니까요. 이런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면서 나는 전체 우주는 깨어있고 느끼며 의식을 가지고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이런 철학을 기반으로 살았고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 그 사실은 스스로 입증되었습니다. 날마다 증명되는 경우도 있었고 내 믿음이 시련에 부딪혔을 때 증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위에 맞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날 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이제 당신은 알 것입니다. 몸이 마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진흙탕에 누워 있었을 때 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중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바람에 답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이 일 덕분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입니다. 일주일 후 침대에 누워 회복을 기다리면서 역경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뜻을 몰랐던 구절들이 갑자기 이해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의미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역경에 관한 10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위가 내 머리를 내리쳐서 나온 결과입니다. 바위가 머리에 떨어진 일은 하늘이 내린 일로 보든 아무 의미 없는 사고로 보든 나에게는 굉장히 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삶 대부분을
중국 고전 역경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며 보냈는데 단 한순간에 그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득을 준다는 말이 내 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불행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일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았으며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너그러워졌습니다. 사고 덕분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덕분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고로 여겨지는 그 일은 오직 나를 위한 최상의, 그것도 완벽한 이득을 주는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 일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면 나쁜 결과만을 찾아다녔을 테고 결국에는 어려움이 실제로 닥쳤을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아프게 되었을 것이고 목에도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나의 불운을 탓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어떤 통증도 없이 원활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한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말이지요.